오뚜기 2023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르폿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5.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9.4%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5회전으로 산출됩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고 싶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길 바랍니다. 전에 그 오뚜기를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뭐 좀 잘못 분석을 했었는지 그때로 회계가 투명한 것 같다 이렇게 느꼈는데 이번 분석에서는 뭔가 그 수치들이 좀 안 맞아 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그 스르폿 회계의 방향, 길을 좀 소개하는 내용이고요. 또 회계 투명성에 대한 것을 회계 실원칙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원가 회계 세력에 의해서 진입 장벽이 막혀 있다. 뭐 이렇게 좀 표현해 보고 싶네요. 원가 세계 논리에 휘둘리는 시장, 정부 압력의 인상 동결, 물음표 제가 좀 붙여봤고요. 언제부터 오뚜기가 식품업계의 앞자리로 언급되었는가 하는 생각이 또한 들어가네요. 한국 경제에서 오뚜기 이어 풀무원도 식품사들 가격 인상 철회, 오뚜기 이어 풀무원, 롯데웰푸드까지 정부 압박의 가격 인상 철회, 풀무원, 롯데웰푸드 일부 제품 편의점 가격 인상 취소, 앞서 오뚜기도 24종 제품 가격 인상 한나절 만에 철회, 농식산부 연일 식품업계 찾아가 물가 안정 협조 요청. 결론은 안 올렸다는 얘기인데 좀 보죠. 상황이 어떤지 3분기까지 실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 요거 뭐 이게 어떤 매장의 그 사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원가백의 손익으로서 매출이 2조 1778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5.2% 증가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6.3%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하면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루풋 회계는 반대고요. 매출 원가가 5.3% 약간 더 올라갔으니까 매출 총이익이 5.1%딱 1% 차이 0.1% 차이로 증가했고요. 매출이익률은 뭐 거의 변동이 없고 판매 관리비가 4.3% 줄어서 아니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이 1,407억 원대로서 6.6%가 증가했어요. 영업이익률은 0.1%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원가 회계에서 세계에서 재무통들은 WCAI가 감소하면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들은 감소를 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또 좀 진행하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스르폿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조 5,522억 원으로서 6.3%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보다 더 증가했죠. 1.1%.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상품도 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2.7%뿐이 증가를 안 했고요. 금액상으로 스루풋 율로는 0.7%가 하락을 했습니다.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아유, 이게 갑자기 죄송합니다. 운영 비용이 0.9% 증가했어요.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30으로서 0.02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펫 영업이익은 1432억 원으로서 9.4%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24억 9,700만 원이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스루펫 세계에서는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하면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을 농수산부가 알까? 굳이 물가 안정 협조 요청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디프레이션 시기에 어, 그제 농수산부가 농식품부인가요? 이런 걸 알 리가 없죠. 정부가 물가 안정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데 시장 논리를 자꾸 무시하게 되면은 뭐 남들이 얘기하듯 보수 정권이라면은 그 옛날 생각 같은 거라서 강압적인 그런 거를 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이 또 불만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좀 언뜻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요청을 했다. 가격 그 안정 요청을 했다. 이런 그 시장의 논리가 그 요청에 의해서 되는 건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네요. 주식시장도 좀 그렇게 얘기를 해보지 그래요. 그 저기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나 뭐 금융감독원이 가격이 팍 뛰면은 그 좀 자제해 주세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좀 뭐 완전히 그 다른 영역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비율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부는 그 지켜보면서 객관적으로 어떤 그 전체적인 틀을 유도하고 그런 거지 뭐 다 찾아다니면서 무슨 요청을 각 업체마다 직접 한다는 것은 간섭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조금 그 행보가 요즘 좀 이상합니다. 총선 때문에 그런가요? 정치하고 연관해서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제품 및 상품으로 묶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221억 원 감소한 것이 이제 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스루풋 영업이익이 더 이익이 난 거겠어요. 제공품까지 포함해서 226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가공 비율을 곱한 금액이 차이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재고자산도 무려 597억 원이나 감소했는데 핵심적으로는 원재료들이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수량을 줄였느냐 아니면은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서 재고가 줄었느냐 이런 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사가 매출이 약간 증가했는데 원재료를 왜 이렇게 어떤 재고들을 왕창 줄였느냐 재고를 줄이면은 그 원가 회계 재무통들은 이익이 준다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잘 안 나니까 판매 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논리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디프레이션 시대라고 느껴지면은 재고 감소는 일반적인 추세다. 이런 것이 좀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 여러 군데 분석을 좀 해봤지만은 올해는 그 1분기를 지나서 상반기, 3분기까지 오면서 재고가 감소하는 기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다 모으면은 그 거시적으로는 경제계에 있어서 디프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GDP 산출에 그 이 재고 증가나 감소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그것이 정확하느냐 스루프 회계의 영업이익이 그것인데 에, 회계 그 스루프 손익에서 그 표현했듯이 24억 9,700만 원을 더 벌었는데 이제 작년에는 이제 거꾸로 이제 적게 나온
요 경우는 재고가 증가했을 경우고요. 그래서 가공 비율이 11%로 다음 장에 이제 그 가공 비율이 어떻게 산출되어 있느냐를 소개를 하고 요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바로 그 금액이 일치하는 것이 나오고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증거를 댈 수 있느냐?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우리는 논리적으로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회계가 논리력 개발의 음, 하나의 훌륭한 교재로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P는 회사가 제시한 데이터, 비성분 데이터에서 매출원가 재료비인데 이 금액과 그 다음에 이 제가 그 스루풋 회계에서 계산하는 매출 재료비하고 차이액도 일치를 해야 되는데 오뚜기에서 오래간만에 이게 안 맞아 떨어져요. 무려 442억 원 차이가 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은 요건 또 다음 장에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제가 그 글로써 그 정리한 것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감소액에서 WCU를 곱한 금액이 원가 영업이익과의 갭은 검증된다. 그러나 우리는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찾고 확인해야 한다. PQ 매출 재료비가 갭이 동일해야 하는데 큰 차이가 있다. 거의 발생하지 않는 사건을 제가 접했습니다.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비성분이라는 것은 회사가 제시를 하는데 매출원가 판매관리비의 합계액이 비성분의 합계액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제시한 비성분의 내역을 그 재료비와 그 운영비용으로 디커플링을 해서 더해 보면은 우선 그 전에 그 재고자산이 그 플러스로 여기 596억 원 변동 금액을 썼는데 이 플러스면은 재고가 감소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이면은 어, 이 재고자산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뚜기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WCA가 아니고 전체 재고자산 원재료까지 포함해서 원재료도 크게 줄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쪽에서는 플러스로 표현되니까 금액이 크게 올라가게 되죠. 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매출원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거로 이렇게 이제 산출해 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금액을 합치면은 그 밑에 그 2조 372 2조 372억 원이 나와야 되는데 2조 789억 원으로 높게 나옵니다. 그 차이액이 이 비성분 갭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앞장에서 표현한 그 금액이 나타나죠. 그러면은 그 공시되는 그 데이터가 부정확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운영 비용에서 그 판매 관리비를 뺀 게 공장 가공비인데 판매 관리비가 더 많죠. 공장 가공비는 좀 적죠. 상대적으로. 가공 비율이 11% 그러면은 그 식품 회사로서 거의 모든 게 자동화돼 있고 상품의 비중도 많다. 이렇게 이제 느껴집니다. 요것이 이제 0.8% 감소했다면은 재료비가 인상이 됐다. 89% 증가 쪽으로 그 증가를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또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이 또 발생합니다. 전년도에는 너무 또 커요. 1129억 원이나 나오고 이것은 또한 PQ 생산 재료비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뭐 올해보다도 작년이 더 문제일 것 같은데 그래서 2단계 쪽으로는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을 가지고 그 갭을 찾는 건데요. 요 2단계는 맞습니다.
1단계의 그 갭이 여기에서도 인치를 해야 되는데 회사가 제시한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 자체에 대한 신뢰감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일단 수치는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1단계에서 그것이 왜 틀리냐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비성분의 그 종합 데이터 합계액이 틀리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가 아니겠느냐. 근데 이 1단계에서의 갭의 내용이 무엇인지 추적할 단서는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3단계 현금흐름표 기준으로도 일치는 해요. 전체 재고자산의 그 증감액은 에,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그 가감하면은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 또 갭이 비성분 합계에서의 갭이 아까 그 417억 원이었고 또 영업이익과의 갭이 442억 원이 비성분 쪽에서 또 나오죠. 그래서 정상 영업이익과의 그 이 갭이 또한 이렇게 그 산출이 됩니다. 어, 요게 좀 아까 그 이 앞장에서 얘기한 그 갭이 이거 아닌가? 금액이 거의 일치하죠. 일치합니다. 그 올해 거는 여기까지 한번 추적을 해봤고요. 운영 비용으로서 그 인건비가 1317억 원이 집행이 돼서 0.5% 증가했어요. 그리고 직원 수는 113명이 증원이 됐는데 평균 임금이 신입사원이 늘어나서 그런지 저임금 평균 연봉이 5,500선으로 나타납니다. 식품회사 수준이 이것뿐이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 식품회사들이 좀 이 저임금 업종인 거로 보입니다. 저임금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그런지 3%이 연봉이 인하된 꼴이 나타납니다. 그런 예상이 되네요. 어, 인플레 시대에 인건비는 못 올려주고 그 임금은 안 올랐다. 직원들의 그 사기가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기업이 문재인 정권 때 그 이 착한 기업으로 청와대 초청을 받았죠. 그 중견기업이 대기업들이 초청되는 그런 자리에 유독 오뚜기가 그 이 초청을 받아서 갔다. 음,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가서는 안 됐었지 않느냐. 그때부터 오뚜기가 그 무슨 식품업계의 대표로 그 정부 인사들은 공무원들이죠. 농식품부는 정권이 바뀌어도 일하는 애들은 뭐 변동이 없는 거니까 니들이 그렇게 그 청와대까지 초청을 받은 데서 가격 올리면 쓰겠냐? 착한 기업으로 초청을 받았는데 이 착한이라는 용어를 그 박원순이부터 잘못 썼어요. 착한 가게, 뭐 아름다운 가게. 그러면 자기들 빼놓고는 다 나쁜 기업들이라는 얘기가 비교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식의 대비를 하는 그 표현들은 아주 사실은 저희가 나쁜 겁니다. 그이 속내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또 비성분 내역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 감가상각비하고 인건비 빼놓고는 나머지 비용은 다 기타 비용으로 몰아버렸어요. 2,905억 원. 거기에서 뭐 운반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뭐 지급 수수료가 얼마 들어갔는지, 뭐 다른 또 수도 광열비, 에너지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게 0.4%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어요. 재고가 감소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2.5회전이나 전년보다 상승했고 스루픈율은 0.7%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생산성이 올라갔고요.
근데 수르픈율은 떨어졌는데 생산성이 올라갔다. 이것도 이제 같은 방향이 일반적인데, 에, 운영 비용을 매우 안 올렸다는 얘기도 되죠. 깎았다는 얘기도 되고, 음, 이런 것은 이제 운영 비용까지 생각하면은 비용에 대해서는 매우 짜게 굴었다. 이런 얘기도 좀 해석이 가능하네요.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4.2%를 줄여서 또 빚은 일부 갚았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앞에 그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회를 세웠는데 오뚜기가 우리는 그 분식회계 하는 데가 아닙니다. 반증을 그러면은 기업이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 오해가 있다 그러면은 그래서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을 하고 판매 가격 하락으로 순방향 데이터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서 올리는 건데 지금 그 분식을 안 했다는 걸 입증하려 그러면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역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모순이 나옵니다. 그 상황과. 그래서 이것을 그 충분 조건 논리라고 논리도표로 그 만들어낸 거고요. 요걸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논리력 개발을 위해서. 만약에 재고 회전율 상승과 수루픈율 하락 역방향이면은 그러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한다. 그러나 반증을 하려면은 원재료 가격 하락 및 판매 가격 하락 순방향 데이터가 확인된다면은 반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어요. 또한 투명성 법정에서 또 다른 증거를 그 제시해내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게 수량으로 산출해서도 재고 회전율이 올라야 된다. 실제 물량상으로도 재고가 줄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줘야 될 겁니다. 두 가지는 보안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그 재고 변동물 범위도 WCI로 하는 거로 했는데 그 이 오뚜기는 전체 재고 자산을 했죠. 이거부터 고쳐야 됩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회사가 제시한 것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가중 평균을 해야 정확한데 이게 그 적용할 만한 데이터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 평균을 하면은 전반적으로는 4.5%가 그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그 대두유 뭐 이런 게 있고요. 설탕, 주정, 물엿, 팜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팜유 이런 것도 식용유에 쓰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죠. 대두유도 그렇고 그래서 식용유 가격 올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 하락 추론은 되나 판매 가격 하락은 반대로 인상되어 입증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번에 추가 인상을 할래다가 안 올렸대는데 이게 그 13.2%그 이미 3분기까지 인상이 시켰어요. 그런데 또 인상을 한다? 이미 사실은 올렸기 때문에 올릴 필요가 있는데 난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공무원 애들을 못 믿겠어요. 왜냐면은 이미 오른 만큼 오른 거를 가격 오른다고 해. 그래서 우리도 실적을 내야 되잖아. 그 용산 그 대통령실에서 직접 뭐 이렇게 검도 세우고 국무총리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그거 하고 있는데 우리도 뭐 실적을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신들이 올린다고 하다가 그냥 철회한다 이런 식으로 좀 퍼포먼스를 좀 해줘. 그래야 우리 실적 아니가? 나는 누구 농식품부 애들이 이따위 행동을 한 거 아닌가라는 그 상상 소설을 쓰게 돼요. 데이터가 이걸 그렇게 오해를 하게 만들잖아요. 올릴 만큼 올렸다 이게.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작년에 원재료 가격이 21.2%가 상승했는데 인상은
10.6%뿐이 못 올렸다. 그럼 왜 그렇게 그때는 못 올렸냐 그러면은 경쟁 관계도 있고 등등 또 이때선 변명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제 재료 비율의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올해 내려갔다. 그러니까 전년 2월 분들을 다 이미 다 받아 처먹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거를 좀 일단 조견표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그 이 4.5%가 내려갔죠. 그러면 가격 인하 압박률이 그 재료 비율이 그 89%니까 4% 인하 압력이 있습니다. 가공비도 좀 내렸죠. 그러면은 4.1%를 내려야 되는데 13.2%나 역으로 인상을 시킨 꼴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결산한 내용을 그못 믿겠다 꾀꼬리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2022년도는 작년도는 어, 가격 상승률인데 이제 그 원가 재료 비율을 적용하면은 18.7%가 증가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운영 비용을 조금 비교가 안 돼요. 그 데이터 좀 부족이 돼서 전년도 거를 또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요거까지는 되는데 가격을 그 충분히 못 올렸죠. 그러니까 그 인상분이 2월이 돼가지고 올렸다.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올리지 못한 8%분을 올렸는데 그럼 8%만 올리고 4% 4%니까 한 6% 정도만 올렸는데 더블로를 올린 거가 되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실질적으로는 인상을 많이 시켰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얘기한 책 이 농식산부의 그 소설 그 이런 거를 오해시키게 만드는 그 소설을 쓰게 만들어요. 어, 원가 회계 패러다임 예측으로 이런 질문을 해보죠. 재고 감소로 예상 이익 감소에 대해 판매 가격 인상으로 목표 이익을 달성할 것인가? 또는 재고를 증가시켜 목표 이익을 달성한 것인가? 결산은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 한 2조 7천억 정도 할 것 같은데, 결산을 하면은 한 1,570억 정도 이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3분기까지 한 1,400억 했는데, 뭐 크게 늘어날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러냐? 연말까지 재고가 16% 감소한다고 봤을 때 원가 회계에는 재고가 그 이익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 인상을 2% 정도를 하면은 추가 판매량은 그대로 비례로 간다고 보고 그러면은 계획했던 대로 한 1760억 정도는 하니까 한 제품 판매 가격을 한 2% 정도 우리가 좀 인상을 4, 4분기에 좀 해보자 이랬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재무통계들이 이제 나설 겁니다. 연말 결산하는데 재고를 다시 늘리세요. 그 영업 보고서 생산 보고 생산을 조금 더 해라. 그 원재료도 뭐 내려가긴 했지만은 원재료 수급이 잘 안 돼서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아까 원재료 가격은 내려간 거는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어쨌든 재고를 16% 증가하면은 매출을 더 증가 안 시켜도 가만히 앉아서도 매출이익은 1940억이 나니까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도록 유도를 해야 될 상황이라면은 오뚜기는 분명히 재고를 늘릴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추세까지 왔기 때문에 재고는 못 늘릴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원가 회계에는 의사결정의 이가 A냐 B냐 할 때 입장이 두 가지 입장이 나오면서 매우 모순된 에, 의사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쇠뇌되게 만드는 마녀의 그 산식이다. 매출원가라는 게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회계로서
예측을 해보면 똑같이 한 2조 7천억 정도 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은 재고가 감소할 때는 조금이라도 저기 스루포 회계가 좀 높게 산출이 됩니다. 오뚜기 같은 경우에 상품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갭은 좀 적지만은 재고가 감소할 때는 스루포 회계는 그래도 가격이 조금이라도 높게 나온다. 이런 게 이제 통계치가 되겠어요. 그래서 스루프상으로 2조 7천억 원가 회계하고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어, 1566억 원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스루프 관점에서는 매출이익을 목표이익보다 더 내는 노력을 해야 된다면은 영업이 활동을 해야 됩니다. 영업만이 활동이 아니고 사실은 생산하고 생산량 조절까지 잘 해가면서 재고 회전율을 21회전까지 상승하자. 한 5% 정도 더 노력을 하자. 그러면은 2조 8천억을 했을 때 1940억을 벌 수 있다. 이런 연말 계획까지 한번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원가 회계 비율과 스루프트 회계 손익의 비율인데, 이 사업 계획을 한 비율은 재료 비율을 71.8%로 약간 올린 거예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6.6%에서 5.9%로 0.5%좀 내리는 거로, 그래서 이 판매 가격을 동결, 영업이익률 0.5% 인하하고 목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CAI 회전율을 상승시킨다는 목표가 바람직한 것이다. 오히려 디프레이션 시대에 가격을 조금이라도 인하를 하면서 하더라도 당신네들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더 좀 영업 활동을 활발히 해서 이익을 낼 수 있지 않겠냐. 디프레이션 시대에 요즘 안 되니까 뭐 다이소 쪽에서도 그렇고 뭐 저가 상품들 예, 그 팩토리 아웃렛이라는 지금 것도 나오죠. 식품은 왜 안 되냐 이게요. 가격을 인하해서 매출이 더 증가해서 이익을 더 많이 냈다. 다이소 같은 스타일의 디프레이션 시대에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고 싶어요. 가격을 조금이라도 내려봐라. 그래서 재고 감소할 때는 통계치의 이 집계표입니다.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고 이익이 더 증가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품 비중이 많아서 갭은 좀 적지만은 원가 회복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요. 어, 마진을 줄여도 지금 아까 그래도 약간 높게 나왔죠. 마진을 줄여도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38만 1,500원으로서 연초보다 94,500원이 하락했고요. 장부 가격 100%대에서 82%로 떨어졌습니다. 어, 이런 걸 봐서는 아무리 주식시장이 이제 그 성과를 베이직 기초로 해서 형성된다는 건 논리는 안 통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어야 될 때에선 경영 성과가 밑받침이 된 주가가 바람직한 거겠죠. 앞서서 언급한 대상 홀딩스의 주가는 그거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거고 그런 거고 다가 합리적이지가 않겠죠. 주식시장은 비합리적 시장이니까 좀 이게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5% 이상 주주를 보면 함영준 씨가 25.07%, 오뚜기 함태호재단이 7.83%, 연금공단이 6% 들어와 있고 외국인이 한 9% 정도 들어와 있네요. 이상 약간 길었습니다만은 오뚜기 가격 인상 동결에 대해서 철회했다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는 그런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